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네, 마이크 전달.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오늘 설명회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5년 전에 주인이 와서 살고 있는 장주경입니다. 오늘 처음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요. 경북대학교에서 아마 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자료를 잠깐 훑어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질문을 받아 적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차지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일시 증가 보고가 있었잖아요. 신한울 인력이 배수구에 2월 8일 해수에서 일시 증가 보고 트리튬 농도가 증가되었다는 건데, 그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보고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고된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보고서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전소에서 계획 예방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수로 방출시킬 적에 릴리즈할 적에 릴리즈 레이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수 펌프 숫자가 줄었던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농도로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배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릴리즈 레이트를 감소시키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10CFR-20 미 연방법에 따라 가지고 아펜디스 B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수원은 절차서에 NPC가 있지 않습니까? NPC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충분히 그렇게 해도 충분히 바다 해양 생물이나 그리고 표층이나 해저 인근 주민들에서도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일시 정가는 됐는데 그냥 수치에 적합하다, 만족된다, 큰 우려할 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왜 그래 됐는지를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5년 동안 동일 시로 채취 포인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1호기부터 신한울 1호기까지 지금 8개 호기가 돌아가니까 그 시료 포인트가 좀 추가되든지 좀 변경이 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곳을 5년간이나 그 시점에서 시로 채취한단 말이지. 그걸 분석한단 말이지. 물론 그거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섰으니까 제 생각은 시로 채취 포인트를 몇 군데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바닷물의 온난화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류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럼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은 그것 또한 포인트가 바뀌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없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발전소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주인이하고 메할이, 지금 제가 주인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발전소 주변이 부부하고 신안리 쪽인데, 그쪽보다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주인이나 매화 등에서 포층 토양 세슘 137 방사능 농도가
높다는 높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뭐 높다고 해가지고 뭐 위험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그냥 뭐 대기 물질 속에서 그 뭐 또 시시온 농도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주인하고 매하는 발전소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높냐 이거죠. 그 높으면은 왜 높다고 보고서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그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다 안심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왜 가까이 있는 데는 멀쩡하고 멀리 있는 데는 좀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뭐 학교에서 그냥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 이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설명해 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질문인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그 환경보전법 있잖아요. 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한수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어떤 그 용역을 받은 기관이죠. 그리고 그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또 야 우리 멀쩡하지 괜찮지 또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또 원자력 안전 뭐 어디야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거기서도 야 이거 봐 이건 뭐 보고서가 멀쩡해 깨끗하대 안전하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이게 용역기관 말 맞다. 그리고 한수원에 설명한 것도 맞다. 그리고 규제기관에서도 그래 맞아. 야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면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굉장히 자세히 보시고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정은 다중감시 체계의 일부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사업자 자체도 환경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 감시기구도 하고 있고 정부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가 독단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한수원에 제공이 되고 그 자료가 킨스에 보고가 되고 결국 이 원전의 생태계를 감시하는 여러 채널 중에 한 채널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의 개수가 늘었는데 왜 시료의 개수가 그대로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뭐 시설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6개, 8개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료의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데는 이제 100% 환영인데요. 이 늘리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리는 그 시료 채취 지점 이것을 한수원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조사 계획서라는 것을 미리 선정을 해서 킨스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늘리는 데는 저도 100% 찬성인데 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시료를 늘리려는 시도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해상 쪽에 군소 시료에서 은 110m이 검출되니까 암만 해도 해상 쪽이 좀 위태로운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저 석호항하고 공수항이 2020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늘리는 노력은 저희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되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시증가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증가 보고 이제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이지만 원전에서 추가로 생산이 되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주요 감시 핵종이고 주민들의 피폭 선량 면에서 보면 여기에 수많은 핵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종은 두 가지입니다.
방사성 탄소 C14하고 삼중수소 주민 서양 평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물이라든가 식품의 형태로 사람들의 결국 섭취가 되게 가능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 핵종이긴 하지만 이 삼중수소의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베크렐을 만약에 섭취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밀리시버트 값이 선량 환산 인자가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뭐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 측정된 값으로 저희가 환산을 한 유효설량이 0.00037 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량 면에서 미소하다, 조그맣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계측치가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100배, 200개 튄 값이냐? 과거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과거의 배출 이력이 미검출에서 25.4 정도까지는 통계적 요동이 있습니다. 제로부터 25 정도까지는 뭐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원전을 수리할 때 오버홀을 할 때는 아무래도 배출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 많을 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고 배출량이 적을 때는 또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3이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냐? 통상적인 수준에서 살짝 벗어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증가를 보고를 할 때 배출량이 많아졌다, 희석이 좀 부족했다라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피폭 설량 면에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0.0003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안위에서 평가하기로 알겠다, 이런 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알겠다, 그냥 추가 조치가 필요 없어 보인다로 체크돼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는 하자. 그 정도의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폭 설량이 굉장히 위중한 핵종이었다면 아마 무슨 조치가 감해라든가 또는 뭐 특별한 무엇을 내라든가 했을 텐데 이것은 피폭 설량면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평상 변동 범위를 살짝 넘었다는 것 그런 뜻에서 특별한 사례로 저희가 신청 보고를 요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5년 동안의 실효 포인트가 추가된 지점은 좀 부족하지만 한 두세 군데 저희가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km 떨어진 지점 표청토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표청토 그림이 여기가 있습니다. 요 주민설량 요 먼저 볼까요? 표청토에서 세슘 137은 검출이 되고 세슘 134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중요시 여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 바로 나오는데 시료에서 토양이든 해수든 뜨면 두 개가 다 같이 검출이 됩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세월이 지나면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이니까 반의 반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한 10년이 지나면 세슘 134는 안 보이고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니까 10년이 지나도 별로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중 시료에서 세슘 134는 검출이 안 되고 세슘 137은 검출되는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원전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과거 핵폭발 실험으로 대기권에 낙진이 유통된다는 말을 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영향이라기보다는 과거 대기권 핵실험 영향으로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느냐? 그것은 이제 깔려지고 나서 그 지구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풍화작용이나 대기 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도 원전 주변에 내륙에 있는 호수 주변의 토양이나 물에서 세슘이 많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역적인 그 변동인데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강우, 하천의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익 있게는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여기 대전, 제주, 춘천, 군산의 수준하고
울진의 여러 마을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주변이냐 20km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 토양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본다. 뭐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켜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갑자기 세슘 134가 같이 검출되면 그건 비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시하는 목적이니까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방사능 조사지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조사하는 샘플들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의패우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그다음에 이면수 같은 거는 이 부부 울진 쪽의 바다에 사는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특별히 어시장에서 구입했다는데 이 어종들은 태평양에 살아요. 이 어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샘플에 문제가 있고요. 다음부터라도 샘플은 낚시꾼들이 낚는 이 앞바다에서 낚는 어떤 그런 샘플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래미라든가 가재미, 석화, 토착 어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부 쪽에서 이제 배 주입해서 상당히 높은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배 주입해서는 배추가 생육기가 짧습니다, 그죠?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된 데서 이게 수치가 높다라면은 다른 작물에서는 이상하게 낮게 나와요. 요것도 좀 미심쩍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잎으로 이제 샘플을 채취했던데 솔잎이 뾰족뾰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솔잎보다가 잎이 좀 넓은 활조수종을 샘플을 해서 좀 검사해줬으면 어떻겠나. 어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종은 샘플이 내가 볼 때 엄청 잘못됐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솔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방사성 물론 아까 시료를 더 많이 하면 그건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감시할 수 있을 기능을 할 정도의 시료를 원전 주변에서 한 680개 정도를 좀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렌드 경향을 봐야 되니까 했던 지점을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 지점이 추가는 될 수 있지만 빼는 거는 저희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쌀, 보리가 물 그리고 이제 식물 종류 중에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 전국토 어디라도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솔잎을 저희가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체하려면 이게 또 좀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개척했던 자료가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버드나무 잎을 합니다. 버드나무 잎. 저희는 솔잎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로서 이제 고정이 좀 되기 때문에 추가가 하는 건 오히려 좋지만 이걸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식물로서 소나무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소나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솔잎이 한 2년 내지 3년 돼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솔잎을 채취하게 되면 최근 2, 3년간의 방사능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보다는 좀 길고 아주 오래가는 나무보다는 짧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아주 유효한 지표성. 그래서 지표라는 말은 뭐냐면 지표면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마크, 방사능을 잘 가르쳐 준다는 그런 식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저희 같이 한수원이랑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하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종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도 오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시료를 채취하는데 아까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꾸준하게 시료가 채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착 지금 배수구, 지수구 안에 사정이 워낙 공사가 계속되고 그래서 어종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10kg, 20kg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어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토착 의존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마리, 10마리 잡아가지고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kg, 20kg 이제 건물 단위로 이렇게 채취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수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아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거나 그 이명수를 하는 거를 숫자를 늘리지 말고 그 숫자만큼 지역에 사는 토착 구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 날도 안 하고 갖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원전 안에서는 또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안에서 사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샘플 보면 석황이라든가 봉수항이 돼 있는데 예. 그쪽 가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합니다. 예. 그 토착 구종들 그 낚시꾼들이 시켜서 잡아서 하고 그 물속에서 10년씩 20년 사는 석화 같은 거 그 토착 그런 이제 생물을 좀 잡아서 검사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변동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민실로. 그 고기는 필요하면 항상 제가 잡아드릴게요. 제가 주민실을 제출 때 미리 좀 연락을 한번 드리고 한번 도움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산성수소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그 다수 호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8개 호기가 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호기라고 그러면은 그때 계획예방정비가 그 시기에 몇 개였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을 때 몇 개 호기인데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제 이렇게 좀 비교가 되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인근에 그 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기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보면 공기의 이 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화력발전소가 이런 핵종 분석에 어떤 좀 영향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수소 일시정가의 원인이 다수호기 계획 예방 정비로 액체 폐기물의 배출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원전 제가 일시정가 보고서가 있는데 원전 관계자분께서 그 당시 일시정가 보고의 원인이 된 계획 예방 정비 호수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요 다른 PPT에 저희가 자료를 해놨는데 그 다수호기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울 2호기가 2023년 2월부터 3호기가 2022년 12월부터 4호기가 2023년 2월부터 5호기가 2020년 10월 그러니까 요 당시 2월 말 현재 4개 호기가 오바홀에 걸려 있거나 그 전에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4개가 거의 뭐 일시에 배출했다면 뭐 배출량의 증가는 뭐 너무나 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금 더 충실하게 저희가 일시 증가 보고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향은 이제 석탄은 좀 광물이니까 그 속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알파 방출 핵종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확산 먼지 중에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그 중에 알파 방출 핵종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카본 14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쌀, 모리, 배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해서 측정해보면 방사성 탄소 C14가 미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핵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카본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수준이 0.24 정도 그래서 0.2에서 한 0.25까지 측정되는 자료들은 저희가
그냥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카본은 카본 14가 없는 순수 카본 12만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일반적으로 100만 년 이상 땅 속에 있던 시료이기 때문에 카본 14의 반감비인 5,000년이 10배도 지나가기 때문에 카본 14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한다면 요 값이 조금 낮은 값이 되겠습니다. 0.24가 아니고 0.20, 0.18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화력발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울진원전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나요? 5km 내에 있습니다. 5km 안에. 그러면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조금 더 저희가 축적되면 분석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보고가요, 난해해가지고 상당히 듣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아까 울진군의 의장 저희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학술적 이론적 이해들보다도 배수구에 주변에 사는 이제 어종들이 오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했던 질문사항이 10년이 지난 2024년의 보고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보고의 결론을 가진다면 이 영역을 수사하지 마세요. 지역 주민은 경북대학교 과학연구소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생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지 않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야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안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던 상황의 질문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결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제 경북대학교 연구의 결과물에서 신뢰하기 어려워요. 줄곧 1시간 내내 어떤 발표 내용이 이상 없어, 괜찮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0.1%의 어떤 수치가 변동이 되었다면 그 변동에 대한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이래서 올라갔다. 그래서 조금 어떻다. 이거를 예의주시하겠다. 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그 범위만 계속 바뀌는 이런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매일 다가온다면은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수구에 2014년에 울진군의 의원으로서 질문한 그 내용, 의장이 되어서 아침에 와가지고 바쁜 일정을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대신 그 질문을 부탁하고 갔는데 답변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오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고 어민들은 그 실생하는 그 어장원에 대해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오냥이도 가고 후프도 가고, 안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전 국민들이 상당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적 배수국에 대한 안전망의 답변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부실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2014년, 15년부터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쾌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료의 개수를 늘리고 조사 횟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공수하고 이런 걸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토착 의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주민 시료 채취 과정에서는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토착 의종을 참으로 원전 부지 내에 토착 의종을 채취하는 문제는 참으로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환경조사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미검출이 많이 나와서 뭐 별로 볼 게 없다, 뭐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꾸로입니다. 여기 미검출이 많이 나오면 저는 안도합니다. 아, 별일이 없었구나. 울진 원전의 물과 토양에 큰 변화가 없구나.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검출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계속 이 환경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만에 하나 미검출되는 것이 100, 200이 검출되면 어떤 일을 의미하겠습니까? 원전 고장으로 사고로 대량의 배출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감시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부지 내에 토착 어종의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수원 측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킨스의 조사 계획서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문의를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실효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지 그 배수구 치수구 내 해저 토도하고 해저 그 저서 샘플도 하고 있고 해조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착 어종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그 채취 과정에 그 지속성이라든가 일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의심이 생겨서 한번 질의하는데 이 책자에 보면요 하늘본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및 평가되어 있고 옆에 보면 월성본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평가가 있는데 이 월성본부하고 하늘본부하고 공동 취재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취집해보려고 답변해 주시오. 예. 저희 경북대학의 방사선을 연구하는 그룹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풀타임 연구만 8분 있고 그 다음에 교수진이 한 6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하는 일이 저는 울진 원전 주변 환경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주 교수님하고 지금 어제 왔는데 월성 원전 주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료는 저희가 마킹은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 원전 시료, 울진 원전 시료. 그래서 시료가 섞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월성 본부에 나서 다른 보고서가 지금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소 저번에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 네. 그 소리 네, 그거는 죄송해요.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배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르신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책 등에 그 월성이라고 글씨가 잘못 들어가 있었는데 인쇄소에서 아마 그 인쇄하면서 생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리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료가 교차되거나 섞이거나 하는 일은 저희가 다 분리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저희가 미리 발견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누군가면 받고 네, 안녕하세요. 울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 책자에 보시면 여기 해수의 방사능 농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배수구에서 검출이 계속 안 되다가 신한울 1, 2, 9 배수구에서는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왜 생긴 건지 같은 날에 검사를 했는데 안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신한울 1, 2 배수구에서만 검출이 됐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전 배수구, 그다음에 취수구, 그다음에 신한울 1, 2 배수구, 신한울 1, 2 취수구 이렇게 네 군데가 취배수구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취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수구 시료는 저희가 월 4회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합쳐서 월간 시료라고 해서 저희가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연속 채취를 하다가 연속 채취기의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킨스의 허락을 받아서 주 4회 채취해서 그러니까 월 4회 채취해서 시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한울 1, 2 치수구 배수구는 심층 치수, 심층 배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로 나가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월 1회 채취를 하는데 보통 월말 또는 20일 정도의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료는 거의 같은 지점 같아 보이지만 채취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이는 제가 통계나 그림을 제시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환경적, 통계적 요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료도 방사선의 특징상 오늘 채취하고 내일 측정하고 모레 채취하면 이게 통계적 요동이 있습니다. 통계적 요동. 그리고 시료가 같은 흙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4개의 시료를 정밀하게 감시해서 보기는 합니다만 그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신한울 1, 2 배수구 시료에서만 한 25 정도가 노출되어서 일시증가 보고 기준을 했고 다른 시료에서는 미검출이거나 평상 수준 정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토양이 아니고 해수잖아요. 예, 해수도 확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예.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액체를 밥밥으로 예. 딱 떨어졌을 때 이게 흘러가면서 다 희석이 되잖아요. 물론 희석이 그것처럼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료 채취 날짜가 2월 22일, 2월 20일 똑같은 날짜가 있는데 지금 수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배수구 쪽에는 산중 수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남았을 때 보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유사하게 이온 교환 수지라든가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속 핵종을 일단 그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중수소는 걸러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희석해서 저감해서 4만 베크렐/리터 이하로 배출 기준을 만족시켜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이 4만이기 때문에 환경시료, 배출한 지점에서 한 5km, 6km 떨어진 지점에서 10, 20, 30 이 정도의 수치가 검출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석은 되고 확산은 되지만 부분적으로 희석되지 않은 시료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일시정가 원인으로 저희가 보고 올렸습니다. 네, 하늘원전민간과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옥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가 저희들 참석자 있는 데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A4용지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치 데이터 책자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줘야 우리가 질문하는 데도 용이 안 하겠죠. 네. 다음부터 뭐 하실 때는 이런 자료부터 좀 미리 제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데이터에 시료 채취해서 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정적으로 아니면 세밀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아까 누가 질문도 했지만 지난해와 또 올해 또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또 중순에 하반기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한 부분에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더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고, 자,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다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 울진은 다른 원전 지역하고 틀려요. 우리 박사님 전 세계에서 10기가 건설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한우 원전 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어쩐 이런 그 한우 원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시료 채취 장소도 아까 서두에 누가 초입에 질문을 하셨지만 뭐 이게 뭐 행정 절차 아니면 원안이하고 협상 뭐 이게 의미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해서 지금 이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러면은 뭐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더 늘려서 하세요. 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연근에 그 건에 이렇게 시료 채취하는 부분을 좀 더 잠수부를 하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십시오. 네,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125기 뭐 또 우리 원전의 배수구는 그 한쪽으로 같이 나가요. 아까 앞전에 질문도 하셨지만 앞에 쪽, 뒤쪽 시료 채취가 다 틀린다는 것은 이게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답을 할게요. 이 시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아니면 수시로는 주 1회. 주 1회만 하는 그 외에는 월 시료는 월 1회. 그러면 우리가 그 어류 또 이거 육상에서 키우는 우리 농산물 뭐 대기 뭐 이거 전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산물은 이제 수확기 하도록 돼 있으니까 쌀, 토양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토양은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왜 1년 2번 해가고 이걸 어떻게 하? 그래서 자 이거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바꾸십시오.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자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양 같은 거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 감자고 고구마고 아니면 농산물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1호기 배수구에 그 AG110M 있잖아요. 예? AG110M 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그 원전 소재지의 배수구에서는 하나도 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유독히 울진만 검출이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른 그 원전하고 비교 대조해서 연구도 같이 하시나요? 일부 시도들은 같이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해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 제가 서두에 말씀 제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그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은이 발생이 안 됩니다. AG110M이. 그런데 울진만 검출이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다수 호기가 문제되고 있는 울진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의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경 1데크렐/kg 정도 검출되던 시료에서 현재 많이 이제 저감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 제가 이제 요때쯤에 일시정가 보고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요 은은 이제 울진 원전의 제어공으로 쓰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D4C라는 이제 탄화보론이고 또 하나는 은인듐 캐드뮴 제어공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은인듐 캐드뮴 제어공이 일시적인 마모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 시절에 일시정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은 검출이 안 되는데 울진만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배수구의 해수로 유입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뭐 0.01 데이터로 해서 지금 수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해롭지 않다 하는데 0.1이 10개 모이면은
1이 됩니다. 1. 누정이양은 없어요. 이걸 하루에 계속 나가면은 한 달이면 누정량이 얼마입니다 하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이. 그 단순 채취해서 했을 때는 그 이상이 없는 건 맞아요, 이제. 근데 0.1이 10개 합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 이게 또 1이 또 많이 보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누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데, 그때 뜯는 거 이제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국가 예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냐 하는 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누적된 부분에서도 해로울 수 있다는 부분의 데이터를 연구원들이니까 분석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하늘본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